코인 은자입니다. 비트코인 주말 동안에는 큰 이상은 없습니다.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도 뭐 큰 변동은 없어요. 뭐 조금 더 올라가냐 아니면 조정이냐의 차이인데 큰 폭의 변동은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이제 그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2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90% 이상의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을 못 볼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 수익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자, 왜 그러냐면 당분간 좀 아플 수 있거든요. 그 아픈 게 앞으로 비트코인이 계속 빠질 거냐? 이거는 이제 아닌데 잠깐 눌려도 아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따지겠죠. 비트 떨어지면 이더 떨어지고 알트 떨어지고 그러면 시장 다 빠지는 건데 나쁘다라는 관점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코인 마켓의 그 기준에 따르면은 가상자산 공포지수가 다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개인 의견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었어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에는 어쨌든 모가 쪽에 대한 포인트가 강하게 나타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르게 살펴봐야 되는 거는 최근 동향을 분석해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112K 구간을 오가면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주봉상 보면 원화로 봤을 때 결국 여기거든요. 이렇게 이 구간에 대한 박스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해외 거래소도 분석상 보게 되면 주요 지지선이 지금 104에서 105K 수준이거든요. 아직 견고합니다. 크게 이상 없어요. 비트코인 지금 크게 이상 있나요? 박스로 보면 돌파 이후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약조정 구간이에요. 아직 이상 없단 말이에요. 전반적인 추세 붕괴도 아직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비트코인의 현재 위험 시나리오는 아직 없어 보이고 단기 고점 대비 좀 밀릴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차트 분석을 우리 수개월 동안 봤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최근에는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비트코인 고점이잖아요. 그죠? 꼭대기예요. 근데 ETF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안 들어오겠죠. 꼭대기인데 그게 아니고 ETF 순유입 10억 달러 이상으로 잡히고 있어요. 그것도 단기 조정을 방어해주는 금액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10억 달러 이상의 돈이 들어와 주는데 하락이 될 때마다 그 돈이 들어오면서 올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악재 분위기냐?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외부 이슈가 있는데 이스라엘하고 이란 때문에 시장이 위험할 것 같다. 대략 한 14일경에 비트코인이 103K 정도로 내려갔다 다시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기인데 이날 원화로 보게 되면 대략 1억 4,300 정도 찍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는 거는 원래 외부 이슈가 크잖아요. 진짜 지장을 많이 받을 정도면 이걸 붕괴시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붕괴시키지 않았어요. 저런 어떤 뭐 전쟁을 고조시키는 분위기에서 유가하고 그 다음에 달러가 막 상승하고 있는데 금값도 올라가고 있는데 붕괴를 방어해줬다는 거는 현재 이 구간을 이탈시키지 않겠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봤던 게 이거는 국내하고 해외하고 똑같습니다. 차트 똑같아요. 아직 전체 추세에 대한 부분이 망가지지 않았어요. 단기 추세죠. 그 다음에 고점 부분을 봤을 때도 저항이 뚫렸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붕괴가 돼야지 붕괴가 되면은 조금 아픈 쪽으로 흘러갈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버틸 거냐 이거죠. 왜? 이러한 호재들도 있다는 거예요. 악재도 없지 않아 있는데 호재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가장 큰 타이틀로 보게 되면 온체인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단기 투자자들은 수익 실현을 하고 있어요. 중장기 포지션은 익절하는 게 없습니다. 수익 실현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중장기 포지션은 뭐가 되고 있냐면 하락이 되고 급락이 될 때마다 돈이 더 들어오고 있고 단기 투자자들은 들쑥날쑥하는 투자자들은 현재 왔다 갔다 하는데 대부분 이익 실현 중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70% 이상이에요. 현재 단기 포지션은. 그 다음에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은 오히려 축적 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락이 되고 좀 밀리면 뭐 팔았나 아니면 좀 줄였나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늘린다는 거예요. 밀리면 늘리고 밀리면 계속 늘려요. 지금 비트코인 꼭대기예요. 국내로 보나 해외로 보나 이 정도면 고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완전 악재가 아닌 일부 호재거리들. 지금 호재로 볼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 박스 추세 이탈 안 됐고 그 다음에 ETF 자금 계속 유입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 고래 수치상 오히려 축적이 되고 있지 마이너스는 없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단기 투자자한테만 성립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방금 전에 봤었던 이 구간이 만약에 깨지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아플 수 있다라는 게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찍고 반등 나오면 뭐 땡큐 되겠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부서지잖아요. 부서지면은 주봉상 사이클에서 하단부까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내려오는데 지금 1억 4천으로 그냥 잡고 1억 3천까지만 오면 대략 1,600만 원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아프겠죠? 1,600 정도면.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릴 때 좀 고민을 해볼 문제고, 지금은 나쁘게 좀 보자고요, 나쁘게. 왜? 투심 자체가 안 좋잖아요. 그죠? 투심 자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내려왔다 이 공간을 버틸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더리움도 ETF 자금 유입이 되고 있고 비트코인도 잘 들어오고 있어요, 돈이. 대장들 형태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다르게 봐야 되는 거는 비트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이더리움이 돌파 이후에 5월 초 돌파 이후에 자금 유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번에 밀렸을 때도 들어왔고. 근데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달라진 게 뭐냐면은 알트코인이죠. 알트코인. 네, 너무 복불복이잖아요. 가는 거는 또 시원하게 잘 가는데 못 가는 것도 못 가요. 오늘 보면은 뭐 비트코인 캐시 이런 코인들 반등 잘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에이브 반등도 그냥 꾸준히 잘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코인들에 비하면 좀 못 간 코인들하고 좀 따졌을 때 이게 너무 좀 축 처졌다 이거죠. 이런 웨이브하고 좀 보자면은. 그래서 반대 현상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직도 나쁜 사이클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적으로 길어지게 되면 아마 지칠 겁니다. 무조건 지치게 돼 있어요. 상승 공간이 우리가 주돼서 봐야 되는 게 여기 있잖아요. 이때 조정받고 올라가주면서 알트코인들 같이 갔습니다. 이날이. 그죠? 근데 여기에서 반등이 약해요. 이번에 알트코인하고는. 오히려 이더리움을 잘 땡겨준 상황이 되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또 조정이고 박스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한동안 갇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속이 될 겁니다. 근데 빠르게는 6월 말 안에 단기 포지션에서 봤을 때 추세에 대한 결과가 나타날 거고 상단과 저항, 지지 저항으로 봤을 때는 길어봐야 이제 6월 말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해외 거래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값이 나타날 거고 만약에 상승이 잡히면 괜찮은데 하단이 붕괴되면 아까 전에 빠졌던 1억 3천 초반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밀리는 공간을 이걸 계산을 대충 해보면 붕괴 시점 이후부터 1억 3천까지 많이 본다 그러면 대략 한 8% 정도 나오네요. 1억 3,200까지. 그죠? 8% 데미지면은 어떤 데미지예요? 고점부터 여기까지 빠진 하락만큼 다시 밀린다는 얘기거든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 떨어진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는 또 보장이 있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뭘 좀 통합을 해서 봐야 되냐면 현재 외부 이슈, 그 다음에 투심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 계속 봤었던 수개월 동안의 어떤 긍정적인 포지션들이 있죠. 이 긍정적인 포지션을 왜 자꾸 강조하냐면 못 봐요. 어차피 알 수가 없습니다. 각자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버틴다고 해도 뭐가 눈앞에 보여야 그거 가지고 버티는데 이걸 버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누군가가 이제 버티냐 안 버티냐의 싸움이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상단 돌파가 됐어요. 상단 돌파가 돼서 조금 올라갔어요. 나는 이래도 비트코인이 다시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나마 조금 뭐라 그럴까요? 박스권 형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1억 5천 뭐 한 4, 500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상승은 만들어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또 만들고 나면 비트코인이 또 비실비실해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애매한 부분입니다. 현재 사이클은 그럼 결국에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통합해서 이 기준이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보고 보유할 수 있다면 보유하고 정 아니다 싶으면 자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단기 조정 요거 살짝 받는다고 그래서 자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전체 시세가 무너질 때 자르던지 아니면 그게 잘려도 버티든지. 그런데 비트코인이 망가지는데 버틸 만한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알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최저 약세 구간이에요. 그거만큼 이제 방어를 잘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알트코인들이 밀리긴 해요. 지금도 반등 나오면 다시 제자리 오거나 좀 더 밀리긴 하는데 최저 방어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출렁거리면은 붕괴가 돼야 되는데 알트도 현재 당장 붕괴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한 방어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으로 인한 상승 위치는 확고하게 잡혀져 있는데, 그럼 어디에 기준을 맞추고 따라갈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갈 거냐 안 갈 거냐, 뭐 계속 간대 안 간대, 이거를 이제 자꾸 따지게 되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틀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어떤 값들 때문에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대신에 당장에 눈에 보이진 않고 반응이 없으니까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시장이 참 중요합니다. 25년도 전체 시장 사이클, 알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비트코인까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인 내용들 참고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볼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